네, 정치 테마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는 투자 관점이 아니라 투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는 차기 대선이 임박할 때, 그때 이제 가장 활발하게 부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 국면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이제 불투명하고 대통령직이 유지될지 그렇지 않을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언제 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가 약간의 이제 좀 더 그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좀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는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요 세 개 중에 한 개나 두 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정치인이 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의해서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정치 테마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이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죠. 두 번째로 발부가 됐고 이르면 뭐 이제 곧바로 또 집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해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랑은 또 별개예요. 1차에서는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에서 이제 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그 부분은 모릅니다. 백골당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체포는 또 체포고 또 헌재 심판이잖아요. 헌재 심판에 됐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또 언급한다 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 혹은 유지가 안 된다면 언제 내려오냐, 그 부분까지 모두 다 현재는 불확실한 시계제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어떤 정치 성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 성향은 뭐 모든 분들이 다를 테니까. 자, 그럼 정치 테마주를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지지율인데요. 어차피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다,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차기 대선 당선자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나오거나 국민의힘에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당에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제 양당의 판세를 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국힘 지지율 6%포인트 오른 32, 민주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많이 따라 붙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요것도 이제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나오는 기사 자체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지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 탄핵 정국에 들어간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는 뭐 듯하다, 요 정도의 기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기 재선주자 지지율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내용인데, 이재명 이제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우현식 의장이죠. 근데 경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률로 보시면 이재명 대표 응답이 가장 높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죠. 왜냐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죠? 전 정권이 이제 뒤집힐 때 반대 급부가 이제 그 수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진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슈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슈이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는 입장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권의 생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우현식 의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포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활발하게 좀 움직인다. 가상대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가상대결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우위잖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확히 반대에 있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서 반사수혜가 분명히 있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다수 후보권
원의 난립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1인이 뚜렷하게 이제 중요한 대선 후보로 딱 치고 올라오기 좀 어려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인 체제로 딱 굳건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리함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는 어떤 대결을 해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유리하다. 물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40%가 이재명은 절대 싫다 뭐 이런 응답도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현재 나오는 부분은 이렇긴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 한동훈 전 대표, 뭐 유승민 의원, 뭐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체크할 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기는 하고,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이제 뭐 접근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경남 스틸은 아주 대표적인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 이슈 때문입니다. 경남 스틸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인데, 트럼프 측근 회동 소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관련된 인물들을 또 만나면서 뭐 신세계와 이마트 주가가 잠깐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 나왔죠. 네, 트럼프 측근 그 이름이 뭐였죠? 네, 폴 매너포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폴 매너포트가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서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어요. 회동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는 한반도 안보 문제, 북핵, 동북아, 대중국, 일반적인 내용이죠. 한미 간에 항상 이제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입김이 더 세지고 뭐 이게 대선에 한 발짝 다가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엮였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어요. 자, 그럼 경남 스틸의 주가 방향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슈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았을 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잡으셔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 경남 스틸을 오늘 보유하신 분들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정치 테마주는 기술적 분석 말고는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거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당 지지율, 개인 후보 지지율,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요 정도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경남 스틸은 지금 기술적 분석 상 접근할 위치는 절대 아니죠. 갭상승으로 떴고 음봉의 윗꼬리까지 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도 차트가 맞아요. 내일 급등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에이텍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위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급등 이후의 눌림, 그리고 급등 이후의 눌림 패턴이에요. 21일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실제로 체포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나, 요럴 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 더 밀려주면 기술적으로는 더 좋기는 하겠죠. 2만원 후반대까지 밀려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 밀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급등 이후 눌림, 급등 이후 눌림 위치라서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홀딩스 한번 볼까요? 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도 아직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고, 여기서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나온 다음에 최근에 변동성이 줄었는데, 요건 단타가 괜찮아요. 왜?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제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단타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왜?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급등하면은 항상 눌린다는 거지만, 급등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상승 이후에 눌림이 와서
그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눌림 이후에 재반등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니까 만원 단에서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랩도 한번 볼까요? 네, 안랩 한번 보시면. 네, 안랩은 요 정도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눌림, 그 다음에 눌린 다음에 살짝 상단. 사실 안철수 테마주로 묶여서 아쉽게요. 왜냐면 안랩은 기업 자체 모멘텀 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신 부분의 경쟁력이라든지 AI 시장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안랩이.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기업 모멘텀도 괜찮은 종목인데 안철수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딱 부각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타 관련주로 이제 대신정보통신도 있기는 합니다.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관련주로 또 엮여있던 종목이에요. 급등 이후에 눌림 그리고 또 횡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지금은 살짝 이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현재는 경남스틸 빼고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 이후 약간의 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등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는 누구 관련주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 관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정치 테마주를 하고자 한다면 그다음에 지지율 그다음에 뭐 실적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지지율이라든지 이제 차트 흐름,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로만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뭐 길게 끌고 간다는 대응으로 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현실적이고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